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요? 솔직히 좀 속이 터져서요. 말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와 그 친구분들, 진짜 욕 좀 해도 될까요? 그냥 푸념하려는 것도 있고, 이왕이면 시아버지 자랑도 실컷 하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리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30 즈음에 만났고 정말 정신없이 관계가 깊어졌어요. 뭐랄까, 불꽃같이 휘몰아치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묵직하게 서로에게 스며든 느낌이랄까요. 만나고 석 달쯤 됐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딱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자상하고 말이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말재주도 있으시고 유머 감각도 탁월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죠. 농담 하나를 하셔도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센스가 있고 때론 진지한 말씀으로 마음을 울리시기도 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아버님 덕분입니다. 남편도 아버님을 닮아가려고 농담을 따라 해보곤 하는데요. 솔직히 그건 흉내에 불과해요. 연륜도 깊이도 아직은 한참 멀었죠. 아버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툭 건드렸다가 따뜻하게 감싸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걸 결혼하고 나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제 개인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20대 후반까지는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대로 평생을 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조금씩 구상해왔던 내 카페를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죠. 부모님께 초기 자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출이라고 제 마음속에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어느덧 오픈한 지 4년이 넘었고 받은 돈은 모두 갚았습니다. 이자는 못 받으셨지만 대신 매달 20만 원씩 부모님께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흔한 프랜차이즈와는 조금 달라요.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 케이크, 샌드위치, 와플 등을 제대로 갖춘 일종의 디저트 카페에 가깝죠. 그래서인지 손님들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커피만 마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줄고 매출도 바닥을 쳤고 솔직히 폐업할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고 이제는 신랑이랑 벌어들이는 돈이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남편 수입은 그대로고 제 수입이 반 토막났다는 뜻이지만요. 그래도 자영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심하잖아요. 요즘은 다시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댁 쪽 어른들, 특히 시어머니와 그 친구분들. 그분들은 제가 하는 일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새벽에 시장 가고 재료 손질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다 보면 몸이 나만하질 않는데 그분들 입에서는 그래도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좋지 않냐. 요즘 애들은 돈보다 자기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가 봐 같은 소리나 듣고 있어요. 이쯤 되면 진짜 속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시아버지 한 분만 아니었으면 시댁 모임 갈 때마다 꾹 참고 있던 말 폭발해서 난리 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나마 아버님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며느리는 내가 봐도 아까워하면서 웃어주실 때면 그래도 시댁에 발 붙이고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카페 운영이 여의치 않아 심적으로 꽤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꾹 참고 넘기기엔 제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난감하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좌를 매주 빠짐없이 들으러 다니시고 어디에나 친구가 있을 정도로 사교성이 엄청나시죠. 집에만 계시는 걸 못 견디시는 스타일이라 늘 바쁘게 움직이시고 언제나 일정이 빽빽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지게 느껴졌어요. 노년의 삶도 활기차게 즐기시는구나 싶어서요. 결혼 초반 몇 년간은 시부모님 두 분이 가끔 제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씩 선물해 주시곤 하셨어요. 이런 게 내 가게에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 하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단골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는 것도 그저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 중이라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카페에 오셨다며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아무 악의 없이 알바생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랑 친구분들 오셨으니까 그냥 대접해드려. 내가 나중에 계산할게. 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어쩌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자주 친구분들과 함께 카페에 들르기 시작하셨고 몇 번은 저에게 미리 전화도 주셨어요. 그럴 땐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편히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고 없이 들이닥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게에 오셔서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 여기 사장 시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친구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자유롭게 주문하시고는 계산 없이 나가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을 때도 그러셨고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재료 사러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앉아 계셨던 자리가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알바생은 눈치를 보며 사장님, 어머님이시라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라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르신이니까 한두 번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제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정말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가게 안은 작은 공간이라 조용히 대화 나누셔도 소리가 울리는데 그분들은 마치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드시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몇 번이나 인상을 찌푸리고 어떤 손님은 음료 다 마시지도 못하고 조용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시는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우리 카페를 불편한 공간으로 느끼셨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운영하는 작은 가게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단골 한 명, 리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간을, 그런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서글프고 또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걸 권리로 착각하신 걸까요? 며느리 가게니까 공짜로 먹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까지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워낙 활달하시고 대인관계가 넓으신 분이라 친구분들과 어울리는 날이 일주일에도 몇 번은 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도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의 장소가 거의 항상 저희 가게였다는 거예요. 그분들 모임 장소가 마치 저희 카페로 굳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벌써 석 달도 넘은 일입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예 나왔어 하시며 친구분들과 함께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매번 인심 쓰는 것처럼 크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말한 그 집이야. 우리 며느리가 하는 데니까 마음껏 먹어. 그렇게 시작된 인심 좋은 며느리. 카페 전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에게 내 친구라고 하면 커피는 공짜로 준다고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자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카페에 들러서는 마치 익숙한 단골인 것처럼 어머 여기 시어머니 친구인데 하시며 당연한 듯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상냥하게 웃으며 응대했죠.
어머님 체면도 있고 한두 번 정도야 괜찮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커피 주문하면서 진열장 앞에서 빵이나 케이크, 와플 같은 디저트를 별말 없이 집어가셨고, 어떤 날은 주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메뉴를 이것저것 가져다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 인사도 없이 물건을 들고 나가버리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이게 가정집도 아니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듯한 태도에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이 자신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공짜로 커피 마실 수 있어. 그러면서 셋, 넷씩 몰려와 앉으시더니 드실 거 다 드시고 아무 말 없이 무전 취식하고 가버리셨어요. 계산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저 당당하게 문을 밀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그중 어떤 분은 아예 주방 안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먹고 싶은 와플을 손으로 집어들며 이거 구워져 있는 거지? 이거 하나만 내가 먹을게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방은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공간이고 손님 출입이 절대 금지인 곳인데 그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단골 손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불쾌해하거나 실망해서 발길을 끊을까봐요. 단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루 종일 내내 정성껏 준비한 디저트를 주방에서 맨손으로 집어가는 시어머니. 친구 때문에 손님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참다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여럿 몰려오셨고 다짜고짜 커피 5잔 줘라고 하시더니 진열대에 있는 디저트를 이것저것 집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또 그분, 문제의 아주머니는 주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힐끔 보시며 도마랑 쟁반은 잘 소독해서 쓰는 거지? 하며 빈정거렸고 이어서 요즘은 다 일회용 쓰잖아. 포크랑 나이프도 플라스틱으로 써야지 하며 저를 훈계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주방에서 나가주세요. 이 공간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저를 노려보며 어머머, 시어머니 친구를 이렇게 내쫓아? 하며 가게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결국 다른 친구분들을 이끌고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낸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망신 줬는지 알아?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며느리라고 말하면 공짜로 커피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난 뭐가 되냐? 고 따지셨죠. 저는 한참 말을 삼킨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망신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을 지킨 거예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런 식이면 저희 가게, 저희 생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본인 체면을 구겼다는 것에만 분노하셨고 저를 몰상식한 며느리로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무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고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또 어떤 친구가 들어올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이 가게의 사장이고 한 명의 책임 있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자기 아들 아내일 뿐 제 일, 제 공간, 제 삶의 경계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듯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그럼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 정말 그 공짜 커피 얘기 듣고 모두 다 저희 가게에 와서 드시고 가신 거예요? 혹시라도 남 장사하는 데 가서 공짜로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분들은 없었나요? 하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지. 괜히 눈치 보이고 민망하다고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 온 분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지. 정말이지. 남의 가게에,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짜로 먹고 가면서 당당한 사람들.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에 쌓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체면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말씀 듣고 친구분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집어가고는 돈 한 푼 안 내고 떠나는 분들은 그냥 거지예요. 저는 어머님 망신을 준 게 아니라 가게에 와서 당당하게 얻어먹는 거지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까짓 커피값이 얼마나 한다고. 내가 체면 다 구겼잖니.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참았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짓 커피값이요? 제가 커피 한 잔 파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일까요? 단순한 원두 몇 그램, 물 몇 컵이 아니라 제 시간과 에너지, 마음과 신뢰를 함께 드리는 건데 그게 정말 그까짓 거일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아주머니들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가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시비 걸고 잔소리하고 주방에 들어와서 손님들 보는 앞에서 음식 집어가는 걸 그냥 참고 있으란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 신랑 퇴근하면 제가 시댁으로 갈게요. 아버님, 신랑, 어머님 다 같이 앉아서 이 문제 이야기해봐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진심으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하신 듯 말투를 누그러뜨리셨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기면 될 걸 왜 이를 키우니 하고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하신 행동이 잘못인데 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죄송하다고 해야 하죠? 분명히 선 넘은 건 어머님 쪽이에요. 저는 이제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게는 제 생계예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결국 저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한참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금액이 얼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간 단골이 몇 명일까?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안 오는 사람은 또 몇 명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아버님께 괜히 면목이 없기도 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 귀에 이런 일 안 들어가게 하려고 나름 조심조심하며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님도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망신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삶과 노력이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오늘은 말해야 할 말을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요.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금방 눈치를 채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조심스럽게 묻기라도 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와. 지금은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직접 와서 들어.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과 무게를 느꼈는지 신랑도 더는 묻지 않고 알겠어. 바로 갈게. 라고만 짧게 대답하더군요. 퇴근한 신랑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알바생에게는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신랑을 앉혀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야기할수록 속이 끓어오르다 보니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손으로 와플을 집어가고 도마 소독은 하냐고 훈계하고 그러면서도 계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 신랑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신랑도 황당하다는 듯 말없이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 중반쯤 되자
얼굴이 확 상기되며 말을 뱉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 나 진작 알았으면 진작 가서 정리했지.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지금 당장 시댁 가자. 이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다. 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래서 알바생들에게는 남은 정리 부탁하고 저는 신랑과 함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신랑은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평소엔 중립적인 성격이라 웬만한 일에는 쉽게 나서지 않는데 이번 일만큼은 자기도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저건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야. 어머니가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라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신랑은 거두절미하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며느리 가게에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민폐 끼치셨어요? 주방 들어가는 건 또 뭐예요? 계산도 안 하고 떠나는 건 도대체 무슨 행동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니? 하며 얼버무리셨고 그때 시아버지께서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하고 묻는 아버님께 신랑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자 아버님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평소엔 자상하고 온화하시던 그분이 그날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친구들이 며느리 가게에서 공짜로 먹고 주방까지 들어가서 훈수질을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렇게 몰려다니며 민폐나 끼치려면 문화센터도 가지 마. 차라리 집에만 있어. 어머니는 아버님의 호통에 말문이 막히셨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억울함도 있었지만 누군가 저의 입장에서 그것도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버님이 저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무심했다.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은 내가 당장 보상하마. 피해본 건 책임져야지. 그러시며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어 이체하실 준비를 하시더군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상황 아셨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실 테고 하고 말렸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떨어져 나간 손님들까지 생각하면 네가 입은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야. 그 피해를 다 보상하진 못하겠지만 이건 사과의 표시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 사과해 주시고 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다 풀렸고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어서 아버님, 요즘에도 그 고등어 조림 잘하시나요? 하고 일부러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님도 웃으시며 그거? 요즘엔 간장 줄이고 생강 더 넣어서 만든다. 다음에 너희 오면 해줄게. 하시고 우리 셋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참을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계셨지만 그래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랑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이제부턴 나한테 바로 말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비로소 정말 한 고비를 넘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금 500만 원이라는 알림이 떴거든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누구지? 싶어 계좌 확인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 성함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또 당황해서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 정말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아버님 목소리는 한없이 유쾌하고 따뜻하셨어요. 아이, 그게 뭐가 부담스럽니? 고생하는 우리 딸 깎아 사 먹으라고 준 돈인데 그냥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잠시 정색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500 더 보낸다. 내가 원래 1000만 원 보내려다가 우리 딸 봐준 거야. 까불면 500 더 넣는다.
어쩔래? 그냥 받을래? 까불다 500 더 받고 더 미안할래? 순간 너무 웃겨서 전화기 붙들고 한참 웃었습니다. 저도 장단을 맞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500만 받고 깎아 열심히 사 먹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저희 아버님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억지는 또 처음이에요. 이래서 제가 아버님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고 억울하고 눈물 날 만큼 분했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벌써 2주 정도 지났네요.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단 한 분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아버님이 어머님께 꽤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카페, 단골 손님들과 따뜻하게 나누는 대화, 그리고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 이제서야 다시 제 가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많은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그땐 미안했어요. 젊은 사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요? 어쩌면 평생 그 한마디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님 덕분에 어머님께 느꼈던 화는 다 풀렸어요. 그 따뜻한 위로와 믿음 하나로 복잡했던 감정들이 다 스르르 사라졌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또다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요. 이제는 아버님께 고자질하면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확신이 생겨서 혼자 끙끙거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인 게 하나 있어요. 아버님께서 주신 그 500만 원, 물론 그냥 깎아값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 돈을 진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를 듣고 아버님 드릴 패딩 하나를 미리 사뒀어요. 정말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걸로요.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나요. 이걸로 충분할까? 뭘 더 해드려야 아버님의 그 마음에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까?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 마음이 다시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푸근하기도 하네요. 솔직히 중간중간 화가 치밀었다가 아버님 생각에 웃게 되고 마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해서 글도 꽤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예요.